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3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장후 언제 나온 겁니까? 장 마감 후에 나왔습니다. 아, 장 끝나고 나왔어요? 예. 그러면 실적에 따라서 시간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겠네요. 시간에 영향을 주는데 실적 딱 발표하고 나서는 한 1, 2% 정도 상승했었는데 네. 지금은 좀 장 마감 후에 나왔다면서요? 아, 시간의 가격이? 예. 예. 그 지금은 약간 강보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가장 관심이 될 만한 것들은 지금 업황의 바닥을 통과할 만한 시그널이 있나, 네. 그리고 캐펙스를 얼마나 감소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숫자들은 굉장히 거칠게 나왔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거칠게 나온 이유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현금 유출 없는 비용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매출 총이익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그리고 EPS에 상당한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YOY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재고평가손 자체가 상당한 규모로 나왔기 때문에 컨센이랑 비교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컨센에서는 이런 재고평가손 자체를 크게 반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탑라인 매출단에서 보시면은 3.7빌리언이 나왔거든요. 난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3.7빌리언이 나왔는데 컨센이 3.75빌리언이었고요. QOQ로 10%가 감소했습니다. YOY로 밑에 이제 그 표를 보시면 작년 2분기,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월 말로 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걸 2분기로 설정을 하는데 그때 7.78빌리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반 정도 깎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램하고 낸드인데요. 디램이 74%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낸드가 24% 차지하고 있는데 디램이 QOQ로 4%가 감소를 했고요. 낸드가 QOQ로 20%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디램보다는 낸드가 많이 빠졌네요. 예, 낸드가 많이 빠진 이유가 가격 하락이 낸드가 좀 더 급했습니다. 20% 중반대 가격 하락이었고요. 그리고 저기 볼륨 자체도 한 자릿수 중후반 정도의 볼륨 그로스가 있었고요. 디램 같은 경우는 10%대 중반 볼륨 그로스가 있었고 20%대 가격 하락이 있어서 볼륨 그로스가 어느 정도 매출을 약간 그래도 낸드보다는 좀 방어한 것 같습니다. 부문별로 좀 코멘트가 있었어요. 부문별로 코멘트가 있었는데 데이터 센터, PC 그리고 자동차, 요쪽 모바일, 요쪽 이렇게 부문별로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좀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재고하고 수요 문제인데 수요 관련 언급인데 특별한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좋았습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매출은 EQ의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이고 고객 재고는 올해 말까지 조정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얘기가 있는데 요즘 챗GPT 얘기도 좀 언급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장기 수요를 견인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매출은 EQ의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피스컬 이어로 EQ를 얘기하는 겁니까? 피스컬 이어 EQ입니다. 아, 그래요? 피스컬 이어로 EQ니까요. EQ 그 2월 말로 끝난 EQ를 말하는 거고요. 얘네들이 3Q에 매출 가이던스를 줬는데 3Q 매출 가이던스가 3.7빌리언으로 똑같이 줬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재고평가 손실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4빌리언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3Q의 재고평가 손실은 한 500밀리언 정도로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주네요. 그리고 PC 같은 경우 고객 재고 조정 중이고요. 팬데믹 이전 대비로 비교해 보면은 매출이 한 자릿수로 감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쪽이 조금 코멘트가 더 이제 다른 부분들 거칠어 보이는데 2023년 말까지 재고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수요 쪽은
별다른 코멘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토 쪽 있잖아요. 자동차 쪽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는데 전체 매출 비중의 20%를 차지하고 있대요. 이쪽이. 네. 그리고 매출이 YY로 5%가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차량당 메모리 탑재 수량이 증가 중이라고 해서 다른 그 데이터 센터나 PC나 모바일 네. 대비해서 오토 쪽의 부분이 그 이번 실적 나온 것 중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그렇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이 YY로 유일하게 늘었을 것 같아요. 이야, 아니 근데 예. 오토 쪽이 예. 매출 비중이 20%나 된다는 게 예. 그전에는 그냥 데이터 센터 그죠? 예. 서버용 그리고 PC용 모바일용 그렇게 이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예. 1 뭐 물론 이제 다 3분의 1은 아니지만 오토 쪽은 여전히 뭐 한 5%, 10%뭐 이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쪽이 이제 확 줄면서 맞습니다. 비중이 좀 예. 커 보이기도 하겠네요. 맞습니다. 전체 매출이 지금 56% 감소했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으니까 이제 특별히 많이 늘진 않았어도 그대로 현상 유지만 했어도 전체 매출 비중에서는 좀 커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1.16 빌리언 마이너스로 나왔고요. 매출 총이익률 마이너스 31.4%인데 여기서 재고평가손이 1.4 빌리언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1.4 빌리언을 굳이 제거하면은 한 0.24 빌리언 정도 플러스가 나왔을 것 같은데 재고평가손 실은 지금 팔리는 것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재고를 평가해봤을 때 네. 팔리는 가격이 너무 낮게 팔리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손실로 잡아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전체적으로 그 실적을 좀 다운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 비용이 196밀리언이 나왔는데 80밀리언 정도가 QOQ로 줄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전사적으로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2.1 빌리언. 재고평가 손실 영향이고 순이익도 마이너스 2.1 빌리언 그리고 그 EPS도 마이너스 1.91달러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1.91달러의 그 EPS 중에는 재고평가손 아까 1.4 빌리언 한 거가 1.34 빌리언의 마이너스에 기여를 한 것으로 1.34 빌리언이 아니라 1.34달러. 1달러. 예. 34% 기여한 거로 보여서요. 네.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이 재고평가손을 빼면 그냥 마이너스 0.87 나오네요. 그렇죠. 0.67. 예, 그렇죠. 67이 아니라 0.57. 0.57 마이너스 그렇죠. 0.57 달러요. 예. 기타 캐펙스가 2.2 빌리언을 했는데 밑에 캐펙스 보시면은 작년 동기에 2.6 빌리언을 썼고요. 네. 그다음 이전 분기는 2.44 빌리언 그리고 그 2월로 끝나는 그 분기는 2.2 빌리언. 그래서 캐펙스는 계속 줄이고 있고요. 올해 캐펙스를 그 얘기하면서 7 빌리언을 예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보면은 4.7 빌리언 요 정도 되는데 남은 분기로 보면은 그렇게 따지면 한 2.3 빌리언, 2.4 빌리언 요 정도 해서 YOY로는 캐펙스를 40% 정도 줄이는 걸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지금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입장은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고객 재고나 그 우리 쪽에서의 재고 조정 그리고 수요 이런 거에 따라서 업황의 개선 속도나 개선 강도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전망하고 가이던스 이렇게 줬는데요. 향후 전망은 지금 시장 상황은 어렵지만 디램하고 낸드 공급 조절 수준에 따라서 시장 회복의 속도가 좌우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재고 조정 중이고 수요가 부진하지만 업황은 바텀아웃 하고 있고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매출 총이익은 가격 하락하고 재고 평가손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재고 평가 손실 규모가 그 3분기에 500밀리언 수준이라고 돼 있어서 그렇게 그 2분기보다는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인원 감축 목표도 제시를 했는데 애초에 10% 인원 감축 목표를 잡고 있었는데 이것도 15%로 상향 조정하면서 비용을 적극적으로 감축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얘기는 말씀드렸고 점진적으로 수익성 개선,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감소, 현금 흐름이 개선되겠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과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2분기 지난 상황에서 3분기, 4분기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요 그 손실 자체를 좀 복구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QOQ로 상황은 개선될 것이고 FY 24년에는 의미 있게 수익성이 개선되고 현금 흐름도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예, 했습니다. 예. 그리고 3Q 가이던스로 준 거는 3.7빌리언 플러스 마이너스 200 밀리언 정도라서 2Q에 나왔던 매출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매출 총이익률도 2분기에 재고평가손 때문에 줄었던 것들이 3분기에 재고평가손 규모가 줄면서 총이익률 마이너스 폭은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30 몇 프로였죠? 매출 총이익률이 31.4%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21% 마이너스 21% 수준으로 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EPS가 마이너스 1.58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0.07달러인데 아까 이제 마이너스 1.91달러 거기서 이제 줄어드는 모습이 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재고평가손에 의한 실적 감소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황은 지금 회사 쪽에서는 바닥을 통과하고 있고 그 속도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그런 좀 톤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상황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PBR 밴드 숫자를 표시를 안 했는데 밴드 자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2배에서 1.9배 뭐 요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1.9배를 뚫고 갔을 때는 이제 좀 내려오고 지금은 1.2배에서 1.5배 그 사이에 지금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가하고 EPS 보면은 최근 10년인데요. EPS 추정치 자체가 상당히 지금 험악하게 좀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횡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일단은 좀 미리 좀 반영을 하면서 바닥을 찍었다고 보여지고 있고 업황 자체도 바닥 확인에 대한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고 회사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 업황 개선의 속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그 강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EPS 추이 이 그래프가 참 중요한 그래프다 그죠? 네. 주가가 항상 이제 먼저 좀 빠지고 EPS가 그러니까 후행적으로 빠르게 빠지고 EPS가 2019년대도 그랬지만 바닥을 치고 옆으로 기는 동안에 주가는 또 빠르게 올라오고 아까 그 내년도 가이던스 얘기처럼 그죠? 가이던스가 실질적으로 내년에 좋아진다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2019년처럼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2020년, 21년 실적 개선을 주가가 먼저 선반영하면서 그죠?
2019년도에도 뭐 하이닉스가 그때 당시에 55%는 주가가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하이닉스가 3% 가까이 올랐었죠. 예. 올랐던 이유가 이 거친 숫자가 나오는 거는 뭐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제 마이크론이 얘기하는 향후 전망, 그 향후 전망에서도 저도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지금 1Q보다 2Q가 더 실적이 더 악화되는 흐름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최악의 국면을 지났는지 그런 부분인데 일단 그 재고평가 손실을 이번에 왕창 떨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1.4 빌리언인데 다음 분기에는 500 밀리언으로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얘기까지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또 캐펙스도 중요한데 그죠? 캐펙스도 아까 40% 정도 준다고 YY로 40% 정도 줄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재무제표에서 볼 때 그 캐시플로우 프롬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그죠? 영업현금 흐름을 보면서 한 번 더 이 재무제표를 진짜 실적을 한 번 더 떠들어보기도 하는데 좀 전에 그 재고에 대한 라이트다운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현금이 나가는 비용은 아니에요, 그죠? 그는 현금이 나가는 손실은 아닌데 그렇게 따져 보면 이제 그 현금 흐름 기준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이만큼 손실이 난 건 아니다라고도 좀 볼 수도 있고. PBR 밴드로 봐도 2019년 상반기랑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2019년처럼 그런 드라마틱한 주가 반등이 하반기에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에 대해서 또 세밀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최성무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